객관식은 아무래도 문제를 중심으로 보면서 빠져 있는 부분 네네. 이런 것들은 또 추가를 해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단권화를 교과서로 할지 네. 문제집으로 할지 좀 정해야 되겠죠, 그죠? 저는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그 문제를 읽고 오히려 정답을 보고 네. 그리고 이 해설을 봐서 네. 오히려 공부를 하고 그래서 빨리 이거를 공부하는 게 좋은 것 같고. 공정. 그리고 이제 그걸 보면서 네.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교과서를 또 교과서 찾아본다든지 네.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. 네. 이제 나중에 공부가 되면은 모의고사 이런 걸 보면서 시간 내에 그죠? 네. 시간 내에 이렇게 푸는 그 훈련을 또 해야 되겠죠. 네. 학생들이 정말 이렇게 판례 목숨을 걸고 소위 최신 판례라고 하는 것들 정말 꼭 봐야 된다 이런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. 판례는 근데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이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좀 공부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. 일단 뭐 판례가 중요한 거는 맞습니다. 네.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관식 문제들은 많은 경우에 이제 판례를 기초로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판례를 잘 알면 도움이 되죠. 객관식에서도 이제 학설상 다툼 있는 부분도 제외하고 또 그런 점도 있고 해서 판례가 많이 나옵니다. 그래서 판례는 뭐 주관식이나 객관식이나 이제 중요한데요. 수많은 판례를 이제 어떤 판례를 공부할 것이냐 하는 것이 참 과제인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런 판례들을 일단 그 중에서 이제 중요도를 이렇게 분류해서 정리해서 이제 공부하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간혹은 좀 이렇게 지엽적인 판례도 간혹은 또 나옵니다. 교수님, 어떤 그 과정으로 출제가 되는 건가요? 뭔가 지엽적이어서 교과서에서는 잘 못 봤던 애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최근에 좀 이제 최신 판례, 그 전에 말씀드리면은 이제 제가 볼 때는 헌법에서는 오히려 이제 최신 판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최근 뭐 5년 이런 식으로. 근데 이제 행정 판례에서는 뭐 최신 판례도 나오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기본적이고 중요한 판례 중심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보고, 물론 이제 최신 판례도 시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이제 보는 게 좋은데 오히려 아주 최근 판례는 또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시험에서 그 시험 당일로부터 한 6개월 이전 판례를 좀 내죠. 그러면 너무 그 시험과 가까운 그런 판례들은 수험생들이 알 수가 없거든요. 그건 어떻게 보면 법리에 대한 훈련보다는 정보에 대한 어떤 민감도에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평석 같은 것들이 또 뭐 연말이라 연초에 좀 나오지 않습니까? 근데 선정하신 판례들이 다 다르더라고요. 그럼요. 교수님마다.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떤 걸 공부해야 되냐는 고민들이 좀 있었는데 시기성보다는 중요도를 여전히 좀 그 봐야 되는 행정 건데. 판례는 그렇습니다. 행정 판례는 헌법은 조금 최신 판례가 많이 나오고요. 그렇습니다. 아무래도 헌법은 조금 더 시기라든지 이런 시사성이 중요한 거다 보니까요. 최근에 문제 그런 점도 있고 이 행정 판례는 헌법 판례는 굉장히 자세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판결문에서도 문제 출제가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행정 판례는 굉장히 간결해요. 맞습니다. 어떤 경우는 이유도 없고 결론만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리고 또 행정 판례는 굉장히 이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이제 판례가 바로 나왔을 때 이 판례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야 그 판례의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바로 나온 판례는 경우에 따라서는 좀 출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 객관식은 아무래도 문제를 중심으로 보면서 거기다 이제 그 빠져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은 또 추가를 해서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런 것들 해서 단권화를 교과서로 할지 문제집으로 할지 좀 정해야 되겠죠, 그죠? 객관식은.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객관식은 문제집 중심이 좀 좋은 것 같고, 이제 문제집을 이제 객관식 공부에도 뭐 이제 기본 이론을 먼저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뭐 풀어야 되는데 그걸 자세히 공부하고 푸는 경우도 있지만은 뭐 처음에는 그냥 아주 기본적인 것만 개념과 기본적인 내용 공부를 하고 객관식은 좀 문제집 중심으로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. 오히려 그걸 통해 개념이 이해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그리고 같습니다. 또 이제 그래서 근데 문제도 저는 처음에 공부할 때는 그
그 문제를 읽고 오히려 정답을 보고 네. 그리고 이 해설을 봐서 네. 오히려 공부를 하고 그래서 빨리 이거를 공부하는 게 좋은 것 같고. 네. 그리고 이제 그걸 보면서 네. 궁금한 점이 있으면 교과서를 또 찾아본다든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그렇게 보는 게 좋겠고 이제 나중에 공부가 되면은 이제 모의고사 이런 걸 보면서 시간 내에 그죠? 시간 내에 이렇게 푸는 그 훈련을 또 해야 되겠죠. 되게 보면은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? 부족합니다. 그러니까 그걸 다 못 풉니다. 제한된 시간에 푸는 그런 뭐 요령들 이런 건 또 잘 가르쳐 주시면 되겠고요. 그래서 아무래도 그 좀 판례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판례가 길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제한된 시간 내에 이걸 전부 읽어가지고는 이제 아마 부족할 수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푸는 거를 제한된 시간에 푸는 그런 요령들 이런 것도 터득할 필요가 연습할 있겠죠.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됐습니다. 그리고 제가 또 기출 문제를 지금 시중에 있는 모든 법학 문제를 10년치를 다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객관식의 경우에 어떤 애는 계속 얘가 답이 어떤 중요한 부분에서 답이었던 게 어떤 애는 오답이 되는 경우들도 좀 있더라고요. 그때는 제가 느낌이 이게 결론을 아는 것보다도 이 바탕에 있는 어떤 이유라든지 이런 걸 아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했는데 이건 혹시 맞는지요? 예전에는 말씀대로 이제 판결의 결론 중심으로 나왔는데 최근에 또 보면은 그 판결의 이유가 있을 때는 또 이유도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 이제 객관식의 경우에 그렇고요. 객관식은 주로 이제 결론 중심으로 그동안 나왔는데 이제 간혹 이제 이유도 묻는 그런 문제도 이제 나오고 주관식의 경우에는 이제 항상 그 서술할 때 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.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판례 중에 논거가 있을 때에는 이제 중요한 논거들은 쓰면서 이제 판례의 입장 결론을 그렇게 써야 됩니다.